2024년 12월 서울 성북동 한옥마을에 첫눈이 내렸습니다. 기와 지붕 위로 하얀 눈이 소복이 쌓이고 좁은 골목길에는 발자국 하나 없이 고요했습니다. 80년 된 한옥 한 채. 그 마루에 김만수 할아버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손은 떨렸습니다. 연필을 쥔 손가락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종이 위에 삐뚤빠뚤하게 두 글자를 썼습니다. 정아. 그 밑에 또 정아. 한 줄이 끝나면 다음 줄에 또 정아. 종이가 가득 찰 때까지 같은 이름을 반복했습니다. 아버지, 또 쓰고 계세요. 딸 김지원이 따뜻한 유자차를 들고 마루에 올랐습니다. 50세. 초등학교 교사인 그녀는 겨울방학을 맞아 아버지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종이만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정아가 어디 갔을까? 부산역에서 기다린다고 했는데 지원은 찻잔을 마루에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아버지는 4년 전 치매 진단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방금 먹은 식사를 잊어버리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손주들의 이름을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1년 전부터는 지원의 얼굴도 낯설어했습니다. 어제는 화장실 가는 길을 잊어 마루를 1시간 동안 헤맸습니다. 그제는 밥을 먹고도 아직 안 먹었다고 우겼습니다. 평생 국어를 가르치셨던 아버지는 이제 한글 자모음도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고과 노을 헷갈렸습니다. 자신의 이름도 쓸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아는 달랐습니다. 그 이름만큼은 매일 썼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서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입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종이에 쓰고 공중에 그리고 창문에 김서린 유리의 손가락으로 그렸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글자만큼은 삐뚤빠뚤해도 정확했습니다. 거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 김태호였습니다. 55세. 대기업 부장인 그는 부동산 중개업자와 통화 중이었습니다. 네, 한옥 재개발 들어가면 보상금이 얼마나 되나요? 평당 가격이요? 아, 그 정도면. 알겠습니다. 요양원 비용 계산 좀 해봐야겠네요. 전화를 끄는 태호가 마루로 나왔습니다. 정장 재킷을 벗고 와이셔츠,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피곤한 얼굴이었습니다. 지원아, 이제 한계야. 오빠. 내가 아무리 교사라고 방학 있다지만 1년 내내 아버지만 볼 수는 없잖아. 아버지, 요양원 알아봐야 해. 이 동네도 재개발 들어가면 우리 못 살아. 지원은 유자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오빠, 아버지가 평생 이 집을 지키셨어요.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온 집이에요. 그걸 내가 모를까. 하지만 현실을 봐야지. 태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엄마 돌아가신 지 3년밖에 안 됐어. 아버지까지 이 집에서 내보내면 엄마 얘기는 왜 나와? 태호가 소리쳤습니다. 마루가 흔들렸습니다. 아버지는 엄마도 기억 못 하잖아. 40년을 함께 사셨는데 엄마 이름도 얼굴도 모르시잖아. 할아버지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종이에 정아를 쓰고 있었습니다. 태호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근데 정아는 그 정아가 대체 누구야? 평생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인데. 태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보다는 슬픔에 가까웠습니다. 아버지가 나 키우느라 얼마나 엄하셨는데. 받아쓰기 틀리면 매 맞고 일기 검사 바꾸고 그렇게 엄하시던 분이 정작 날 기억도 못 하시면서서. 지원은 오빠를 바라봤습니다. 오빠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지원도 솔직히 서운했습니다. 3년 전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 아버지는 장례식장에서도 멍하니 앉아 계셨습니다. 영자가 어디 갔지? 라고 물으시다가 이내 잊어버리셨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아내의 죽음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병이었습니다. 태호가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나 회사 가봐야 해. 다음 주까지 요양원 알아봐. 더는 못 미루겠어. 문이 닫혔습니다. 한옥에 다시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여전히 종이에 뭔가를 쓰고 있었습니다. 지원은 할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쓴 종이를 들여다봤습니다. 정아, 정아, 정아. 줄마다 가득했습니다. 어떤 줄은 글자가 겹쳐 있었습니다. 어떤 줄은 선을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지원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할아버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흐린 눈동자가 지원을 바라봤습니다. 몇 초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시죠?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50년을 딸로 살았는데 이제는 타인이었습니다. 지원은 눈물을 참았습니다. 저는 지원이에요. 아버지, 딸. 아, 그래요. 할아버지는 다시 종이에 집중했습니다. 정아. 또 정아. 지원은 할아버지의 떨리는 손을 바라봤습니다. 평생 분필을 쥐었던 손이었습니다. 중학교 국어 교실에서 40년을 가르쳤던 손이었습니다. 한글은 세종대왕이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든 것이라며 열정적으로 가르치셨던 손이었습니다. 이제 그 손은 정아 두 글자만 쓸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지원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방에서 중얼거림이 들렸습니다. 정아야, 미안해. 약속 못 지켜서. 계속 반복되는 말이었습니다.
지원은 결심했습니다. 정아가 누구인지 알아내야 했습니다. 아버지가 모든 것을 잊어도 유일하게 기억하는 이름. 그 이름 뒤에는 분명 이유가 있을 것이었습니다. 새벽 2시 지원은 아버지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오래된 책 냄새가 났습니다. 먼지 쌓인 책장들이 벽을 가득 채웠습니다. 40년간 모은 책들이었습니다. 지원은 책장 맨 위를 살폈습니다.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낡은 상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의자를 끌어다 놓고 올라가 상자를 내렸습니다. 무거웠습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흑백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아버지의 모습,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한 장의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복을 입은 젊은 여인이었습니다. 고운 자태의 수줍은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배경은 기와집과 고목나무가 보이는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지원은 손이 떨렸습니다. 사진을 뒤집었습니다. 아버지의 젊은 시절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정아, 1951년 봄, 부산에서 꼭 만나자. 만수, 1951년, 73년 전이었습니다. 6.25 전쟁이 한창이던 시절이었습니다. 지원은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계속 내렸습니다. 한옥마당이 하얗게 물들어갔습니다. 지원은 생각했습니다. 정아를 찾아야 한다고.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드려야 한다고. 그것이 딸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었습니다. 새벽 3시, 지원은 아버지의 서재에서 사진을 들고 앉아 있었습니다. 한복 입은 여인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73년 전 사진이었지만 선명했습니다. 여인의 눈빛은 맑았고 미소는 수줍었습니다. 정아. 지원은 이름을 불러봤습니다. 낯선 이름이었습니다. 평생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이 여인을 73년 동안 기억하고 있었던 걸까요? 치매로 모든 것을 잊어도 이 이름만은 잊지 못했던 걸까요? 지원은 상자를 더 뒤졌습니다. 오래된 편지들이 나왔습니다. 노란 봉투들. 하지만 모두 어머니가 보낸 것들이었습니다. 결혼 전 연애 편지들이었습니다. 정아에 관한 것은 없었습니다. 책장을 훑었습니다. 한문 고전, 시집 소설들, 책 사이사이를 확인했습니다. 혹시 편지나 메모가 끼어 있을까 싶어서였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지원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단서가 사진 한 장뿐이었습니다. 73년 전 일을 어떻게 추적한단 말입니까? 그때 문득 생각났습니다. 어머니의 유품 상자였습니다. 3년 전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차마 정리하지 못한 물건들이었습니다. 옷장 깊숙이 보관해둔 상자였습니다.
지원은 서둘러 자신의 방으로 갔습니다. 옷장을 열고 상자를 꺼냈습니다. 먼지를 털어냈습니다. 뚜껑을 열자 어머니의 향수 냄새가 희미하게 났습니다. 옷가지들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아끼던 스카프, 장신구들. 그 아래 낡은 수첩이 보였습니다. 표지가 달아 있었습니다. 지원은 수첩을 꺼내 펼쳤습니다. 어머니의 단정한 필체가 나타났습니다. 일기였습니다. 1978년 3월 15일. 오늘 만수 씨가 나에게 솔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결혼 전에 알아야 할 것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지원의 손이 멈췄습니다. 1978년은 부모님이 결혼하신 해였습니다. 계속 읽었습니다. 전쟁 때 약혼녀가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이름은 안정아. 안동 양반집 딸이라고 하셨습니다. 부산으로 피란 가다가 헤어졌다고, 다시는 만나지 못했다고, 평생 미안하고 그립다고 하셨습니다. 지원은 숨을 멈췄습니다. 약혼녀였다는 말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나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만수 씨를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그의 과거까지 사랑하기로 했습니다. 지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1978년 5월 20일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만수 씨는 좋은 남편이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나도 그의 미래가 되어 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정아 씨는 그의 과거로 남겨두겠습니다. 나는 질투하지 않겠습니다. 지원은 수첩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사랑이 깊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1995년 8월 3일. 오늘 만수 씨가 안동에 출장을 다녀오셨습니다. 어딘가 멍한 표정이셨습니다. 혹시 정아 씨를 찾아보신 건 아닐까요?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17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제는 묻지 않아도 압니다. 그는 나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정아 씨도 잊지 못합니다. 둘 다 진심입니다. 지원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어머니는 40년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속에 정아가 있다는 것을. 그럼에도 평생을 함께 살았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지원은 이제야 알았습니다. 동이 텄습니다. 창밖이 밝아졌습니다. 지원은 사진과 수첩을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마루에 앉아 계셨습니다. 여느 때처럼 종이에 정아를 쓰고 계셨습니다. 지원은 결심했습니다. 정아 할머니를 찾아야 한다고,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드려야 한다고. 오전 9시 지원은 안동시청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산 가족 담당 부서 맞나요? 네, 맞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1951년 피란길에 헤어진 분을 찾고 있습니다. 이름은 안정아입니다. 당시 23세 정도였을 것 같고요. 안동 출신입니다. 아, 전쟁 세대 어르신들 찾기가 요즘 많습니다. 1950년대 피란민 명부하고 주민등록 전산 대조해 보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으려는데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태호였습니다. 어젯밤 회사에서 일하다 온 모양이었습니다.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지원아, 오빠. 태호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지원이 들고 있는 사진을 봤습니다. 그게 뭐야? 아버지 서재에서 찾은 사진이에요. 1951년에 찍힌 거예요. 태호가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한복 입은 여인을 들여다봤습니다. 이 사람이 정아야? 네. 뒷면에 아버지가 쓰신 게 있어요. 태호가 사진을 뒤집었습니다. 정아, 1951년 봄, 부산에서 꼭 만나자. 태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래서 설마 진짜 이 사람 찾으려고? 네. 지원아, 정신 차려요. 태호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73년도 더 지났어. 그 사람이 살아있을지도 모르고 찾는다 해도 뭐가 달라져? 아버지는 내일이면 그 만남도 잊으실 텐데. 오빠, 엄마 일기 읽어봐요. 지원이 수첩을 내밀었습니다. 태호는 받지 않았습니다. 일기가 무슨 상관이야? 엄마도 아셨어요. 아버지 마음속에 정아, 할머니가 있다는 거. 그래서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인데? 엄마는 엄마고 우리는 우리잖아. 태호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을 손으로 감쌌습니다. 지원아, 솔직히 말할게. 나 속상해. 진짜 속상하다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나 키우느라 얼마나 엄하셨는데. 받아쓰기 한 개 틀려도 혼났어. 일기 맞춤법 틀리면 다시 쓰게 했어. 국어 교사 아들이 이 모양이면 되느냐고 하셨어. 태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었습니다. 그렇게 엄하게 키우신 아들을 이제는 기억도 못 하시잖아. 근데 정아는 70년 전 사람은 매일 찾으시잖아. 이게 공평해. 지원은 오빠를 바라봤습니다. 오빠의 마음이 이해됐습니다. 자신도 사실 서운했으니까요. 오빠, 나도 서운해요. 어제 아버지가 나보고 당신은 누구냐고 물으셨어요. 50년을 딸로 살았는데 지원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하지만 오빠, 아버지도 힘드셨을 것 같아요. 엄마 일기 보면 알 수 있어요. 아버지가 평생 죄책감을 안고 사셨던 거예요.
무슨 죄책감. 약속을 못 지킨 거요. 정아 할머니랑 부산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못 만났나 봐요. 그게 평생 마음에 걸렸던 거예요. 태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진만 들여다봤습니다. 오빠도 봤잖아요. 아버지가 정아 할머니 이름 쓸 때. 다른 건 다 잊으셔도 그때만큼은 손이 기억해요. 평생 한글 가르치신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쓸 수 있는 단어가 그 이름이에요. 지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이라도 들어드리고 싶어요. 그게 딸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인 것 같아요. 태호가 한참 침묵했습니다. 사진을 탁자에 내려놓았습니다. 지원아, 현실을 봐. 찾는다 해도 그 사람이 아버지를 만나고 싶어 할까? 73년 만에 갑자기 나타나서 당신 옛날 약혼자가 침에 걸려서 당신만 찾습니다라고 말할 거야? 그래도. 그리고 재개발은 이 집은 어떻게 할 건데? 요양원 비용은? 태호가 일어났습니다. 나 회사 가봐야 해. 다음 주에 요양원 상담 예약했어. 너. 같이 가자. 오빠. 지원아. 내 마음은 이해해.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을 구분해야 해. 태호가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지원은 홀로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진을 다시 들었습니다. 정아 할머니의 미소를 바라봤습니다. 73년 전 그 미소는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어떤 약속이 있었을까요? 마루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종이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아버지가 종이를 주부려다 비틀거렸습니다. 아버지. 지원이 달려갔습니다. 아버지를 부축했습니다. 아버지는 종이만 바라봤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종이, 정아로 가득한 종이었습니다. 정아야, 어디 갔니? 부산역에. 내가 기다린다고. 아버지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지원은 종이를 주워 아버지께 드렸습니다. 아버지는 종이를 꼭 쥐었습니다. 그 순간 지원은 결심했습니다. 오빠가 뭐라든, 현실이 어떻든 정아 할머니를 찾겠다고. 아버지의 마지막 간절함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지원은 다시 안동시청에 전화했습니다. 혹시 명부 조회 좀 더 빨리 할 수 있을까요? 제 아버지가 시간이 많지 않으세요. 담당자는 이해했습니다.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이틀 안에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지원은 사진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배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기와집, 고목나무, 흙담자, 어딘가 익숙한 풍경이었습니다. 지원은 노트북을 켰습니다. 안동 전통마을을 검색했습니다. 하회마을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비슷했습니다.
사진 속 배경과 비슷했습니다. 지원은 생각했습니다. 직접 가봐야 할까요? 안동으로. 혹시 그곳에 단서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73년 전을 기억하는 누군가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창밖으로 해가 저물었습니다. 한옥 마당에 그림자가 길어졌습니다. 지원은 결심했습니다. 안동으로 가겠다고, 정아 할머니를 직접 찾아내겠다고. 그것이 아버지를 위해, 그리고 평생 사랑했던 어머니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태호는 강남 아파트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한옥 거실 소파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방에서 중얼거림이 들렸습니다. 정아야, 미안해. 부산역에 서서 기다렸는데. 같은 말이 반복됐습니다. 태호는 이불을 머리까지 덮었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계속 들렸습니다. 약속. 못 지켜서. 평생. 미안했어. 태호는 이불을 걷어냈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받아쓰기 시험에서 85점을 받았습니다. 반에서 5등이었습니다. 친구들은 잘했다고 칭찬해 줬습니다. 태호는 신이 나서 집에 왔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달랐습니다. 태호야, 왜 틀렸지? 아버지는 틀린 문제들을 가리켰습니다. 한글은 세종대왕께서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만드신 거다. 함부로 쓰면 안 돼. 태호는 그날 밤 벌을 받았습니다. 독립, 평화, 자유. 각각 100번씩 써야 했습니다. 손이 아팠습니다. 울었습니다. 엄마가 말렸습니다. 여보,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이가 제대로 배워야 합니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중학교 때는 더 심했습니다. 일기장 검사가 매일이었습니다. 맞춤법 하나 틀리면 다시 쓰게 했습니다. 국어 교사의 아들이 이 모양이면 되겠느냐. 그 말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태호는 국어가 싫어졌습니다. 한글이 싫어졌습니다. 아버지가 두려웠습니다. 대학 입학할 때 공대를 선택했습니다. 국어와 최대한 멀어지고 싶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씀 없으셨습니다. 하지만 실망한 표정이었습니다. 그 후로 30년이 흘렀습니다. 태호는 아버지와 거리를 뒀습니다. 명절에만 잠깐 들렀습니다. 엄마가 아버지가 보고 싶어 하신다고 해도 바빠서요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버지는 태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지난주에도 태호를 보고 물으셨습니다. 당신은 누구시죠? 55년을 아들로 살았는데 이제는 타인이었습니다. 정작 정아는 달랐습니다. 70년도 더 전에 헤어진 사람을 매일 찾으셨습니다.
태호는 속이 쓰렸습니다. 배신당한 기분이었습니다. 새벽 3시, 태호는 목이 말랐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아버지 방 앞을 지나는데 중얼거림이 또 들렸습니다.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불을 덮고 누워 계셨습니다. 하지만 잠들지 못하신 듯 했습니다. 정아야, 약속 못 지켜서 평생 미안했어. 용서해줘. 제발.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태호는 그 자리에 멈췄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아버지의 엄격함은 도망이었구나. 지키지 못한 약속, 남겨둔 사랑,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이었구나. 국어를 완벽하게 가르쳐야 했던 이유. 한글 하나하나에 집착하셨던 이유. 나는 지금 제대로 살고 있다. 과거는 잊었다. 나는 좋은 교사이자 아버지다라고 스스로에게 증명하려 하셨던 거구나. 태호는 조용히 방에 들어갔습니다. 이불을 덮어드렸습니다. 아버지의 주름진 손이 보였습니다. 평생 분필을 쥐었던 손이었습니다. 이제는 떨리는 손으로 정아 2글자만 쓰시는 손이었습니다. 아버지. 태호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미안해요.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요. 다음 날 아침 태호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지원이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빠, 안 가요? 응. 오늘 휴가 냈어. 지원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태호는 휴가를 거의 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어젯밤에 생각 좀 해봤어. 태호가 식탁에 앉았습니다. 안동시청에서 연락 왔어. 아직이요. 이틀 안에 온대요. 그럼 우리가 직접 가자. 안동으로. 지원은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진심이에요? 응. 아버지 사진 속 배경이 어딘지 찾아보자. 하회마을 갔던데. 거기 가면 나이 드신 분들이 옛날 일 기억하실 수도 있어. 오빠, 내가 인터넷 검색 좀 해봤어. 당시 부산 피난민 명부 같은 게 있더라고. 도와줄게. 지원의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고마워요, 미안해. 어제 너한테 심하게 말했어. 태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도 아버지를 이해하고 싶어. 조금이라도. 그날 오후 안동시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원이 받았습니다. 안정아라는 분 주민등록 확인됐습니다. 1928년생, 현재 96세입니다. 하회마을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정말요? 지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평생 미혼이시고 2000년까지 마을 경로당에서 일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지원은 태호에게 달려갔습니다. 오빠, 찾았어요? 정아 할머니. 태호도 놀랐습니다. 정말 살아계셔. 네, 하회마을에 사신대요. 두 남매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찾았습니다. 73년 만에 찾았습니다. 하지만 태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지원아, 근데 왜요? 73년 만에 갑자기 찾아가서 뭐라고 말해야 할까? 지원도 멈췄습니다.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었습니다. 당신이 평생 기다리던 만수가 지금 치매에 걸려서 당신만 찾습니다라고 할 거야? 그게 예의일까? 태호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정아 할머니가 아버지를 만나고 싶어 하실까? 73년이 지났는데 할머니도 나름대로 인생을 사셨을 텐데 지원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태호의 말이 맞았습니다. 우리가 너무 이기적인 건 아닐까? 아버지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사실은 할머니한테 상처를 주는 거 아닐까? 지원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녹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빠, 그래도 가야 할 것 같아요. 왜? 정아 할머니도 알 권리가 있어요. 만수 할아버지가 평생 할머니를 잊지 못했다는 걸. 지원이 오빠를 바라봤습니다. 그게 상처가 될지 위로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모르고 사시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아요. 태호는 한참 침묵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가자. 내일 안동으로 가자. 그날 저녁 태호는 아버지 방에 들어갔습니다. 아버지는 마루에 앉아 종이에 뭔가를 쓰고 계셨습니다. 여전히 정하였습니다. 아버지. 태호가 옆에 앉았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들지 않으셨습니다. 저 태호예요. 아버지, 아들. 아버지는 태호를 쳐다보지도 않으셨습니다. 태호는 괜찮았습니다. 이제는 괜찮았습니다. 아버지, 내일 제가 정아 할머니 찾아뵙고 올게요. 아버지의 손이 멈췄습니다. 고개를 천천히 들었습니다. 흐린 눈동자가 태호를 바라봤습니다. 정아. 네. 정아 할머니.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아. 만날 수 있어? 네, 아버지. 아버지는 태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아버지가 누군지는 몰라도 정아를 찾아준다는 것만은 이해하셨습니다. 태호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버지, 평생 힘드셨죠.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종이에 정아를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글씨 옆에 작은 그림을 그리셨습니다. 꽃이었습니다. 삐뚤빠뚤한 꽃 그림이었습니다. 태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나누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간의 마음은 여러 형태의 사랑을 동시에 담을 수 있다는 것을. 정아는 아버지의 첫사랑이었습니다. 엄마는 아버지의 동반자였습니다. 자녀들은 아버지의 미래였습니다. 모두 다른 사랑이었습니다. 모두 진심이었습니다. 그날 밤 태호는 처음으로 편히 잠들었습니다. 아버지의 중얼거림이 들렸지만 괜찮았습니다. 이제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지원과 태호는 안동행 기차를 탔습니다. 아버지의 사진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73년 전 사진이었습니다. 기차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이 멀어졌습니다. 태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정아 할머니를 만나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가. 73년 만의 소식을 어떻게 전해야 할까? 할머니는 어떤 표정을 지으실까? 기뻐하실까? 아니면 슬퍼하실까가. 태호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야 했습니다. 아버지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정아 할머니를 위해서도 가야 했습니다. 73년 전 약속을 전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기차는 계속 남쪽으로 달렸습니다. 겨울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오후 3시였습니다. 정아 할머니는 플랫폼에 서서 주변을 둘러보셨습니다. 73년 만에 다시 온 서울이었습니다. 많이 변했네요. 할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1951년에 부산으로 피란 갈 때도 이 역에서 기차를 탔었는데 태호와 지원은 할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천천히 택시 승강장으로 갔습니다. 성북동으로 가는 길, 할머니는 창밖만 바라보셨습니다. 말이 없으셨습니다. 손을 꼭 쥐고 계셨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지원이 물었습니다. 응. 그냥 떨려서. 아버지도 할머니 기다리고 계세요. 만수가 나를 알아볼까? 모르겠어요. 하지만 할머니 이름만은 기억하세요. 한옥에 도착했습니다. 마당에 눈이 소복이 쌓여 있었습니다. 겨울 햇살이 기와 지붕을 비췄습니다. 여기가 만순의 집이구나. 할머니가 대문을 바라보셨습니다. 들어가시죠. 태호가 대문을 열었습니다. 마당을 가로질러 마루로 향했습니다. 만수 할아버지는 여느 때처럼 마루에 앉아 계셨습니다. 종이에 무언가를 쓰고 계셨습니다. 정아 할머니는 멈춰 섰습니다. 73년 만에 보는 만수였습니다. 백발이 되고 등이 굽고 주름이 가득했지만 만수였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마루로 올라갔습니다. 눈발이 흩날렸습니다.
할머니의 한복 자락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만수 씨, 할아버지의 손이 멈췄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흐린 눈으로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몇 초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아. 야.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저예요. 정아예요.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아. 정아구나. 기다렸어. 부산역에서서. 기다렸는데. 알아요, 만수 씨. 할머니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제가 못 간 거예요. 오빠들이 전선에서 안 돌아왔어. 부모님이 저 보내주질 않으셨어요. 미안해. 못 찾아가서서. 평생 미안했어. 할아버지가 흐느꼈습니다. 태호와 지원은 멀찍이 서서 지켜봤습니다.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니에요, 만수 씨. 만수 씨는 잘못 없어요. 할머니가 할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만수 씨는 잘 사셨잖아요. 선생님 되셨고, 좋은 가족 만나셨고. 할아버지는 할머니의 손을 꼭 쥐고 놓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두 노인은 마루에 나란히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73년 전 이야기였습니다. 기억나? 안동 장터에서 처음 만났을 때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응. 기억나. 정아가 한글 배우고 싶다고 했지. 신기하게도 할아버지는 그날만큼은 기억이 또렷했습니다. 만수 씨가 그랬잖아요. 글을 알아야 세상을 안다고. 맞아. 그래서 내가 선생님이 됐어. 40년 동안 아이들한테 한글 가르쳤어. 할아버지가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잘하셨어요, 만수 씨. 약속 지키셨어요. 두 노인은 해가 질 때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피란길 이야기, 부산역에서의 약속, 헤어진 후의 살. 모두 나눴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할머니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만수 씨, 저 이제 가봐야 해요. 가지 마. 정아. 할아버지가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만수 씨. 할머니가 할아버지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제가 평생 시집 안 간 건 만수 씨를 기다려서가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냥 제 인생을 살고 싶어서였어요. 만수 씨도 잘 사셨잖아요. 좋은 가족 만나시고, 훌륭한 선생님 되시고, 그걸로 됐어요.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사랑했어요, 만수 씨. 73년 전에도, 지금도. 할머니가 할아버지의 손을 놓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편히 쉬셔요. 할머니는 마루에서 내려왔습니다. 태호와 지원이 배웅했습니다.
할머니, 안동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아니야. 나 혼자 갈 수 있어. 할머니가 미소 지었습니다. 고맙구나. 너희들 덕분에 오랜 숙제를 풀었어. 할머니는 대문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부터 만수 할아버지는 더 이상 정아를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새로운 글자들을 썼습니다. 감사, 사랑, 고맙다. 일주일 후 할아버지는 새벽에 잠든 듯 평화로운 얼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책상 위에는 마지막으로 쓴 글자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고맙다. 정아, 영자, 태호, 지원. 장례식 날, 태호는 아버지의 영정 앞에서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이제야 알았어요. 태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선생님이셨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가르쳐 주신 거. 사랑은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그리고 용서는 너무 늦은 게 없다는 것. 지원도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편히 쉬세요. 엄마가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장례를 치른 후 안동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정아 할머니였습니다. 만수가 편히 갔다니 다행입니다. 73년 동안 마음에 걸렸던 짐을 내려놓고 가셨을 거예요. 만수가 평생 한글을 사랑했듯이 나도 만수를 사랑했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고마웠어요. 지원은 편지를 읽고 울었습니다. 태호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한 달 후 성북동 한옥은 재개발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문화재로 보존되기로 했습니다. 지원은 그곳에서 계속 살기로 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한옥 마당에 매화꽃이 피었습니다. 지원은 아버지의 서재를 정리했습니다. 책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한 권의 수첩이 나왔습니다. 아버지의 일기였습니다. 지원은 펼쳤습니다. 1978년 5월 21일. 오늘 결혼식을 올렸다. 영자는 좋은 사람이다. 나는 최선을 다해 좋은 남편이 되겠다. 정아에게 미안하지만 이제는 앞을 보고 살아야 한다. 1985년 3월 2일. 오늘 태호가 받아쓰기에서 틀렸다. 나는 화를 냈다. 하지만 사실 화가 난 게 아니라 무서웠다. 내가 제대로 못 가르치면 어쩌나. 나는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을까? 1995년 8월 4일. 오늘 안동에 갔었다. 정아를 찾지는 못했다. 아니, 찾지 않았다. 찾으면 안 된다. 나에게는 영자가 있고 아이들이 있다. 정아는 내 과거다. 이제 그만 보내야 한다. 지원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애썼던 분이었습니다. 좋은 교사, 좋은 남편, 좋은 아버지가 되려고, 완벽하려고. 하지만 인간은 완벽할 수 없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는 언제나 정아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진실이었습니다. 지원은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쓴 글자들을 액자에 담았습니다. 정아. 73년을 기억한 이름. 사랑의 이름. 그날 오후 태호가 한옥을 찾아왔습니다. 회사 일을 일찍 마치고 왔습니다. 오빠. 응. 아버지 산소에 다녀왔어. 태호가 마루에 앉았습니다. 지원아, 나 회사 그만두려고. 네. 아버지처럼 선생님 해볼까 해. 늦었지만 성인 대상 한글 교실 같은 거. 지원은 놀랐습니다. 진심이에요? 응. 아버지가 평생 하신 일을 나도 해보고 싶어. 그게 아버지를 이해하는 길인 것 같아. 태호가 마당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아요. 평생 얼마나 힘드셨는지, 얼마나 애쓰셨는지. 매화꽃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봄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그해 여름, 지원은 안동을 다시 찾았습니다. 정아 할머니를 뵙기 위해서였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어머, 지원이구나. 어서 와. 할머니는 여전히 정정하셨습니다. 마당에서 고추를 말리고 계셨습니다. 할머니께 드릴 게 있어요. 지원이 봉투를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쓴 글자를 담은 액자였습니다. 이게 뭐니?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쓰신 글자예요. 할머니 이름도 있어요. 할머니는 액자를 받아 들었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셨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맙구나. 할머니, 아버지가 할머니를 평생 사랑하셨어요. 나도 알아. 그리고 나도 만수를 평생 사랑했어. 할머니가 미소 지었습니다. 사랑은 참 신기한 거야. 함께 하지 않아도, 만나지 못해도 계속되는 거.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사랑의 의미를, 용서의 의미를. 그날 저녁 지원은 서울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엄격했고, 때로는 무서웠고, 숨겨둔 과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버지의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애쓴 분이었습니다. 좋은 교사가 되려고, 좋은 남편이 되려고, 좋은 아버지가 되려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정아를 기억하며 지키지 못한 약속을 안타까워한 분이었습니다. 그것이 인간이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사랑할 수 있는. 기차는 서울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여름 들판이 펼쳐졌습니다. 초록이 가득했습니다. 지원은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는 괜찮았습니다. 아버지를 이해했으니까, 용서했으니까, 그리고 사랑했으니까.